자, 반갑습니다. 중학생 여러분들. 선생님은 블라썸 에듀의 이지윤이라고 하고요. 우리 바로 OT 영상 시작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블라썸 에듀에 처음 등록을 해서 지금 듣게 되는 강의다 보니까 단순히 이 강의는 앞으로 내가 보게 될 강의에서의 선생님을 가장 처음 만나보게 되는 영상,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근데 단언컨대 앞으로 여러분들이 블라썸을 다니면서 듣게 될 모든 강의들 중에서 이 강의가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학원을 등록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영어를 어떤 언어적인 관점에서 학문으로서 조금 공부를 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 건 아니잖아. 학원을 등록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어쨌든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란 말이야. 근데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요, 결국에 먼 미래까지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내 기준에서는 많이 벌고 많이 누리면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벌고 많이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짧게는 4년, 그리고 길게는 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영어라고 하는 과목을 계속해서 시험을 보게 될 건데, 그 모든 시험 순간에 좋은 성적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목표로 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계획을,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을 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듣게 될 강의는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한 강의라면, 지금 이 강의는 짧게는 4년에서부터 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객관적인 나의 영어 실력을 조금 돌이켜보고 얼마만큼 어떻게 준비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높여야겠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을 세워볼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중학교 때의 시험과 고등학교 때 시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말은 즉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시험이 너무 천지 차이기 때문에,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중학생 때의 영어 공부 방법이 고등학교 가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해주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첫 번째로 뭘 가지고 왔냐면 중학교 평가체계의 진실이라고 하는 항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A등급부터 2등급까지 이렇게 등급을 받고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있는 평촌 지역의 어떤 A라고 하는 중학교의 실제 영어 평균과 등급별 분포도를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A등급 90점 이상이죠. 이 학교에서 90점 이상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30%야. 이거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 3명 중에 1명은 A등급을 받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전체 평균이 76.3점이고 A등급 90점 이상을 받고 있는 친구가 반에서 3명 중에 1명이라는 소리죠. 근데 B라고 하는 학교도 가지고 왔어. 근데 이 학교는 조금 더 심해요. 전체 평균이 80점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A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번에는 53%나 돼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나랑 내 짝꿍 둘 중에 1명은 A등급을 받고 있다는 소리죠. 90점 이상의 학생들이 이만큼 많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빠나 형, 그리고 누나나 언니가 있는 학생들은 조금 알 텐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게 막 4%, 10% 막 이렇게 잘리다 보니까 이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등학생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학할 때에는 고등학생 때 이렇게 석차 등급이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요, 중학생 때랑 똑같이 A등급에서 2등급까지 점수대로 잘라서 주는 절대평가 등급에 이어서요, 여기에 플러스 상대평가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여러분들의 실제 실력이요, 학생들 중에서,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상대평가로 같이 매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5등급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1등급이 10%까지 있고요, 2등급은 34%까지 있고요, 3등급은 66%까지 있게 될 겁니다. 나머지 4등급, 5등급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중학생 때 53%나 A등급을 받고 있던 이 A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실제로 탄탄하게 영어 실력을 쌓아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1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친구가 2등급 때의 등급을 유지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이 50%에 있던 친구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3등급, 이 66% 안에 들어가게 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즉, 이 50%라고 하는 A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내가 10% 안에 들게 되냐, 34% 안에 들게 되냐, 66% 안에 들게 되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학생 시절에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놓지 않으면 내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3등급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의 경우에도 내가 중학생 때는 항상 A등급 90점 이상을 유지하던 학생이었거든. 근데 내가 물론 지역에서 공부를 조금 한다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긴 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딱 시험을 봐보니까 4등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학생 때 영어를 좀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고등학생 때 올라가니까 문제 유형도 완전히 다르고 내가 했던 그런 공부 방식 하나도 안 통하고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아서 굉장히 당혹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1등급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음 페이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중학생 때랑 고등학생 때 시험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중학교 시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크게 3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굉장히 시험 범위가 적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교과서 1, 2과 2과 정도의 시험 범위에 플러스 외부 지문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외부 지문도 사실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길어봤자 이 정도의 시험 범위라는 거죠. 시험 범위가 굉장히 고등학생 때에 비해서는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문의 유형들이 짧은 문장 혹은 대화체 글들이 조금 섞이다 보니까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런 대화체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문제 유형이 객관식으로만 나온다는 거죠.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중학교가 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는 대부분 객관식 문제만 풀면서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범위가 통암기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 범위가 적으니까 통암기가 가능하고요. 응용력이나 사고력, 독해력 없이 유형을 패턴화시켜서 문제풀이만 잘하게 된다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중학교 때의 시험 특징이에요. 즉, 내가 영어는 잘 몰라도 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그 문제 유형들을 죽어라 막 패턴화 시켜가지고 문제풀이만 해보면 그 문제 유형에 익숙해져서 시험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야. 실력, 즉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와 성실성으로 커버가 가능한 게 중학생 때의 시험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만약에 중학생 때도 A등급 혹은 B등급을 받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실성의 문제라는 거지. 근데 이게 고등학교 가면 완전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내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실제로 중학교 시험의 샘플을 먼저 가지고 왔어요. 내가 말한 게 방금 이런 거죠. 대화체의 문제. 너무 쉽지 않니 얘들아? 보기부터가 해석이 안 되는 어떤 질문과 대답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짧게 대화체 형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문법 문제죠.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거, 그리고 문법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시험 범위에 딱 해당하는 문법 문제만
골라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패턴화시켜서 문제만 계속해서 익숙하게 되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굉장히 쉬운 유형의 중학생 때의 시험지였고요. 다음으로 이어가서 고등학교 시험 때는 그럼 뭐가 달라지게 되냐?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뭐냐면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 얘들아, 진짜 많아도 너무 많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딱 이것만 봤을 때 교과서 1, 2과면 중학생 때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네 지금 암기하고 있는 교과서 2과 범위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1과 범위입니다. 이 정도 길이에요. 즉, 여러분들 시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만 해도 교과서가 벌써 4개, 4과가 들어가야 고등학교 때는 이 정도 교과서 시험 범위가 된다는 거지. 즉, 안 그래도 교과서 지문도 굉장히 긴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가냐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통 모의고사 한 개년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18지문 정도 들어가는 게 정상이거든. 근데 그 18지문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거냐면 외부 지문 18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지, 얘들아. 일단 시험 범위가 중학생 때에 비해서 수두룩 빽빽하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지 않았던 굉장히 생경한 어휘가 많이 나옵니다. 어휘도 많이 나오고요. 지문도 막 미친 듯이 추가가 돼요. 나 도대체 이 문장이 엄청나게 긴데 왜 이렇게 해석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해석되는,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제 유형이 굉장히 다양화된다는 거야. 즉, 객관식은 물론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단답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문제들도 나올 거고요. 중요한 건 서술형 주관식 문제들도 나오게 될 겁니다. 서술형 주관식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영작하는 문제들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어휘를 품사를 어떻게 변형시켜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영작 서술형 문제는 풀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시험 범위 전체가 암기가 일단 불가능해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전체 언제 통암기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사탐이라든지 과탐이라든지 이런 모든 과목들을 다 시험 범위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에만 투자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기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시험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즉, 기본 실력 없이는 서술형이라든지 주관식 문제는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영어 실력 자체가 없이 암기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해야 된다?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지 샘플도 내가 가지고 왔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만나봤던 중학교 때 시험과는 차원이 달라요. 길이도 길고요. 보기에 해당하는 지문 내용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즉, 이거를 우리가 시험 범위 때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안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게 내가 말했던 논술이에요. 논술형, 주관식 문제. 서술형으로 이렇게 영작을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딱 해석이 적혀 있죠. 이 해석을 보고 보기에 들어가는 어휘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또 추가하거나 필요시에 단어를 추가하거나 어형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적혀 있잖아. 여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이 단어의 품사는 어떻게 바꿔야겠다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영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도 조금은 쉽게 나온 편이거든. 어떤 학교는 굉장히 악랄하게 해석도 안 주고 그냥 빈칸 뚫어놓고 보기에 이것들만 주고서 알아서 변형시켜서 영작하라고 딱 냅니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내가 지금 뭐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얘는 품사가 뭐고 이 어휘는 어떤 어휘고 이런 거 만약에 모른다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당장 1년 후 혹은 3년 후에 풀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어느 정도까지 영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계획을 세워봐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일단 시험을 한 줄 요약으로 비교를 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 비교 짧게 하자면 시험 범위가
중학생 때보다 나 사실 이거 굉장히 줄여서 쓴 거거든. 적어도 3배 이상, 사실 3배보다 훨씬 많이 그 이상 시험 범위가 늘어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문제 유형이 객관식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수능형의 객관식 문제들, 그리고 서술형이나 혹은 주관식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특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문제 수준의 차이예요. 즉 이해도 해야 되지만 그 지문에 대한 이해력도 있어야 되지만 어휘력 너무 중요해요. 이 어휘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친구들이 많이 틀리거든. 어휘도 어려워지고요. 구문력도 같이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고등학교 때의 시험 특징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휘력과 구문력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그게 사실 중요한 거겠지. 그거 확인하러 한번 가볼게. 키워드는 이겁니다.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의 내신 성적은요, 중학생 때와는 다르게 내신 기간 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 없이는 고등학교 때는 내신 성적 때 90점 이상 혹은 1등급이라고 하는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내신 기간 때 정해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얼마만큼 영어 공부를 했냐 이걸로 정해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 투두 리스트를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끊어읽기와 구조 분석을 통해서 구문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첫 번째, 구문 실력.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등학교 난이도의 독해 지문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독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있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시험 범위도 그렇고요. 내신 시험 범위 모의고사 지문들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3월, 6월 혹은 11월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그 모의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사실 내가 해야 될 거야. 짜임새 있는 강의 구성과 알기 쉬운 설명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내가 이해시켜준 걸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즉, 구문 실력을 높이고 독해 실력을 높이고요.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 이해한 걸 암기해야 된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딱 보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실력을요,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으로 나눠서 하위권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 하위권이에요. 일단 무조건 그게 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하위권이든 관계없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영어 단어입니다. 단어 암기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블라썸 에듀를 딱 등록하는 이 시기에 내가 하위권이야, 그리고 단어를 많이 몰라, 그렇다고 한다면 경선식 중학 영단어나 혹은 워드마스터 중등 베이직 단어장을 암기를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 단어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늘려가면서 처음에 5강씩 암기를 했다면 그 다음은 10강씩, 그 다음은 15강씩 이런 식으로 해서 3회독 내지는 4회독 정도의 단어장을 암기를 하고 그 다음 단어장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암기를 할 때 쉬운 단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든 혹은 수능을 볼 때든 여기 있는 단어들은 절대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무조건 떠오르게끔 암기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단어 암기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어 암기 기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AOS라고 하는 강의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위권이라고 한다면 일단 기본적인 품사라든지 구성 성분이라든지 혹은 구랑 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조금 부족할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문에 대한 이해력을 조금 높여서요, 구문 실력을 쌓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굉장히 쉬운 문장의 영어들을 보면서 이거 그냥 굳이 구조 분석하지 않아도 나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난이도의 문장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쪼개주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이것보다 더 쉽게 여러분들을 가르쳐줄 수는 없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건데, 그러면 이 강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딱 이해를 하고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암기만 해주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은 단어 암기와 그리고 뭘? AOS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한 부분들을 암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딱 등록한 이 시점이
하위권인데 이 과정을 모두 다 익힌 다음에 넘어왔거나 혹은 등록하는 이 시점부터 중위권인 친구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무조건 단어 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서서 하위권에 있는 단어장을 암기했다면 혹은 지금 등록하는 이 시점이 중위권이라고 한다면 중등 고난도 워드마스터 중등 고난도 단어장이나 혹은 워드마스터 중등 실력 단어장 이 둘 중에 하나를 암기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강의는 프리구문 인사이드 아웃 강의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될 거예요. 이건 구문 강의거든. 마찬가지로 물론 AOS 강의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장이겠지만 여기에 있는 문장들 역시 중학교 난이도의 문장들을 뽑아다가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식과 구절 개념을 이 강의에서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장을 가지고서 구조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추가되는 게 뭐냐면요. 어법 강의예요. 어법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강의인데 이 강의를 통해서요. 중등 기본 어법을 전부 다 끝내시게 될 겁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중학시험에서 나오는 모든 어법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 즉, 이 강의만 제대로 보면서 필기를 꼼꼼하게 해놓고 암기만 잘 한다면 앞으로 내가 중학생 때 보는 시험 문제 유형에서 어법 문제 틀릴 일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단어 암기 그리고 구문 강의 보면서 구문 실력 쌓고 세 번째는 어법까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 상위권은 어떻게 공부하냐? 보통은 바로 상위권으로 등록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보다는 이 중위권을 먼저 겪고 넘어오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상위권도 똑같이 뭐는 필수다? 영어 단어 필수입니다. 영어 단어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상위권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 단어장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워드마스터 고등 베이직이라고 하는 단어장인데 고등 베이직이라고 해서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학생 때 봤던 단어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워드마스터 고등 베이직을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옆에 있는 이 단어장을 암기하는 겁니다. 뭐냐면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고 하는 단어장이에요. 이게 똑같이 앞부분은 조금 쉽거든. 1강에서 뭐 15강, 20강 이 정도는 쉬워. 근데 뒷부분에 있는 단어들이 실제로 수능에서 나오는 어휘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가 어휘라고 했잖아. 애들이 딱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보면 보기에 있는 이 단어 몰라서 틀렸어요. 막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나는 열심히 단어 암기해서 이 단어장까지는 적어도 1회독을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 단어장이라도 완벽하게 단어 암기하시고 나서 고등학교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내지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한다면 나 어디까지 암기해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목표로 달려봐야겠다라는 걸 계획을 세워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수능 2000까지 조금 암기를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똑같아요. 똑같이 구문 공부를 할 건데 이번에는 뭘 들으면서 할 거냐면 구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강의를 들으면서 구문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저기 강의에 있는 문장들은요. 고등 난이도의 문장들이거든. 그래서 실제로 고등학교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고등 난이도 문장들을 통해서 구문 실력을 향상시킬 겁니다. 이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까지 딱 끝내고 가면 고등학교 딱 올라갔을 때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뭐 이거 오형식이지 사역동사니까 일반동사 나와야지 이런 모든 문장들에 대한 어떤 어법적인 사항들 설명하시는 거 알아들을 수 있겠니 없겠니? 알아들을 수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듣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퍼펙트.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앞에 중위권 설명할 때 있었던 이 강의라도 완벽하게 다 끝내시고 나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구문 강의에 이어서 뭘 할 거냐면요. 독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독해들을 고등 난이도의 지문 문제들 실제로
고등학교 모의고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그 지문 문제 풀이를 통해서 독해력을 향상시키게 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문력을 통해서 문장을 해석하는 걸 공부를 했다면 그걸 바탕으로 실제로 지문에서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까지 공부하게 될 거라는 소리예요.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겨울방학 때 뭘 하냐면 블라썸 고1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서 총 24회 20분 짧게 딱 압축적으로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이 겨울방학 때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로 내 실력을 어느 정도 점검하고 나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 여러분 이제 알겠어요? 단순히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단어 암기하면 되겠지, 강의 들으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위권에 있는지 중위권에 있는지 하위권에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지, 혹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는 여기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걸 구체적인 플랜을 조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서 공부하자는 거야.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방향성을 조금 설정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적 향상의 효율적인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정말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영어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영어를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해요. 그거는 각 담당 선생님이 여러분의 실력에 맞춰서 잘 이끌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완벽한 단어 암기, 그리고 구문 강의 밀리지 않고 잘 보고요. 복습하면서 반드시 필기해준 사항들 암기하시고 거기에 플러스 이어서 독해까지 완벽하게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했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학원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강의 2부에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